누적 트렌드 점수가 1에 근접, 비트코인 거래소 잔액 급감, 비트코인은 새로운 강세장이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가리 젠슬러는 의장 자리를 잃을까? 새 SEC 의장 자리는 누가 앉게 될까? Day one, I will fire Gary Gensler. 이데옴이 비트코인과 0.035를 하회하며 3년 만에 최저치 기록. 트럼프가 당선되어도 이더리움은 구할 수 없는가? A star is born, Elon. 쓰레기장 속의 BTC와 사라진 임원, 세월 속에 묻힌 디지털 재산의 전설. 나는 백인을 죽이지 않지만 백인은 나 때문에 죽는다. 남이 쥔 칼은 무죄인가?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같이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1월 7일 목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5시경 74,222달러에 도달하며 역사적인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은 2.6조 달러를 돌파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5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4대 지수도 트럼프의 승리 배경 속에서 대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은 각각 약 3% 상승했으며 S&P 500은 5,900포인트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31% 급등했고 시프워 마이닝, 라이엇 플랫폼스 등 채굴 기업들의 주가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로빈후드의 야간 거래량도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이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900달러 미만에서 35,000달러로 상승하며 3900%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암호화폐에 대한 지원으로 비트코인은 얼마나 더 오를까요? 거래소 장호는 투자자의 행동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란노데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거래소의 비트코인 장호는 11월 4일 290만 개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11월 5일 하루 만에 약 1,500만 개가 급감했습니다. 7월 30일부터 장호는 점차 감소했으며 8월 중순부터 순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현재 하루 약 2만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승리와 암호화폐의 미래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는 일반적으로 가격을 지지하고 상승을 촉진시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불마켓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축적 트렌드 점수는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의 축적 또는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네트워크상의 각 지갑장호의 변화를 분석하여 투자자의 보유 행동을 평가하고 0에서 1 사이의 점수를 산출합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축적 중이며 향후 가격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분배 또는 관망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또는 하락을 나타냅니다. 글란노데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상승함에 따라 축적 트렌드 점수는 1에 근접하고 색깔은 노란색에서 짙은 보라색으로 변화하여 대형 투자자와 많은 참여자들이 트럼프의 승리를 계기로 낙관적인 분위기를 가지며 상승 전이나 상승 중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해석되며 시장이 다음 불마켓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이내에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투표일에는 전 대통령 바이든이 백악관에 한밤중 숨으면서 결과를 기다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물러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미국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움을 받고 트럼프는 취임 첫날 그를 해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인물입니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겐슬러에게 사직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Day one, I will fire Gary Gensler and appoint a new SEC chairman. 미국 SEC 의장 교체가 거의 확정되면서 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프렌치 힐은 겐슬러가 위헌적이고 권력을 남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 기자들이 게리 겐슬러에게 해임될 가능성이나 사직 여부를 물었을 때 겐슬러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피했습니다. A lot to get on with, and your term is what, until
June 2026, but will it run until then? Many feel that perhaps not. Talking of disclosures, one disclosure from former President Trump is that he would fire you, ultimately. Unsurprising to you, I'm sure. So, Caroline, I'll let you go to your next question. 영상 속에서 게리 갠슬러는 매우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그의 오른손이 귀에 달린 마이크를 만지는 모습에서 떨림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정말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마치 잡히기 직전의 양처럼 무력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다면 새로운 SEC 의장은 절대로 게리 갠슬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새로운 SEC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SEC 의장 자리에는 아직 결정된 인물이 없으며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4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위해 큰 기여를 한 암호화폐 아빠 크리스 장카를로, 민주당의 중도적 선택인 크리스 브루머, 해리스 파벌의 중립적인 후보인 에리카 윌리엄스, 트럼프와 깊은 관계를 가진 SEC 고문인 로버트 스테빈스입니다. 그중에서도 암호화폐 아빠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암호화폐 아빠 크리스 장카를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까요? 그의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 금융거래소, 디지털 상공회의소,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에서 일했으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설립하여 달러의 디지털화를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그는 CFTC 비원위원장으로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승인하며 현물 ITF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그를 암호화폐 아빠라고 부르며 그의 전문성과 개방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선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밝은 미래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미국 SEC 의장을 선택해주세요. I'm staying right behind this desk no matter what. You can't replace me, and definitely not with a woman. Me too? What about me? I'm being evicted like a South African farmer. I won the popular vote. This is white genocide. White genocide. I'll call the Electoral College. They like me. Where's the nuclear football? 4년 전 트럼프는 백악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린원에 올라 마지막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이 권력의 전당에 대한 미련과 약간의 고집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그는 돌아왔고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상징적인 웃음을 지으며 연단에 섰습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그만의 강력한 성격과 자유로움을 동반하며 그의 상징적인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는 그가 미국 정치에서 재도약할 결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는 해리스의 가짜 웃음을 치유했으며 결과가 발표된 후 해리스는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어 그 자리에서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선거 결과는 비트코인을 7만 5천 달러로 급등시키며 하루 상승폭은 10.48%로 거의 10월 전체 상승폭인 10.76%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에 따라 암호시장 전반이 상승했으며 DOGE는 27% 상승하고 SOL은 14.6% 상승해 비트코인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6.3% 상승에 그쳐 EDBT-BT 비율은 또 다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ETH-BTC 비율은 0.035를 하회하며 최저 0.034666까지 떨어져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은 0.0348입니다. ETH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분석가인 잭 폴은 이 통화상의 반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평론가인 컬린 턱스 크립토 역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이 0.02 연고에서 0.0034 사이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는 취임 선언을 발표하고 마스크에게 공중에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테슬라는 마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함으로써 혜택을 보고 프리마켓에서 12.87% 상승하며 283.8달러에 달했습니다.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이렇게 공개적인 사랑을 표현하다니 DOGE가 현실이 될까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도지코인도 상승하고 거의 모든 코인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다소 늦게 반응하며 24시간 동안 11.48% 상승에 그쳤습니다. 누가 이더리움은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단지 반응이 늦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스더는 이번 사이클에서 부진한 성과를 보였고 특히 응용 프로그램의 우위 부족과 L2 개발의 혜택이 이더리움에 환원되지 않는 문제가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AI, 결제 등 응용 프로그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이더리움의 강점이 아닙니다. 동시에 L2의 성장도 이더리움에는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더리움 가격이 $3,000 이하로 지속된다면 시장에서의 위치가 약해지고 매력도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denchun 업그레이드 이후 ETH는 다시 인플레이션 상태로 돌아왔으며 현물 ETF 상장도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만 BTC는 어디에서 잠들었을까? 실종된 임원의 미스터리는 언제 풀릴까? 키프로스 FTX 유럽 금지령을 4번째 연장. 금지령은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가? 영국 뉴포트의 쓰레기장에는 잠들어 있는 거액의 비트코인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2013년 IT 엔지니어인 제임스 하웰스는 8,000개의 비트코인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우연히 이곳에 버렸습니다. 당시 이 비트코인들의 가치는 $1,000,000였으나 현재는 $5억 넘었습니다. 하웰스는 여러 차례 이 재산을 되찾으려 했으나 지역 의회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디스크는 11만 톤의 쓰레기 아래에 묻혀 있어 이미 비트코인의 묘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많은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잊혀진 비밀번호, 손상된 지갑, 그리고 암호화폐를 비밀리에 떠난 채 사망한 투자자들. 글라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약 150만 비트코인이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중본촌의 지갑에는 100만 비트코인 이상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며 이는 자주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의 젊은 CEO 제럴드 코튼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10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키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한 악명 높은 암호화폐 여왕 루자 이그나토바 원코인의 창립자는 약 40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뉴포트의 쓰레기장에는 잠들어 있는 거액의 비트코인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2013년 IT 엔지니어인 제임스 하웰스는 8,000개의 비트코인을 담은 하드디스크를 우연히 이곳에 버렸습니다. 당시 이 비트코인들의 가치는 $1,000,000였으나 현재는 $5억 넘었습니다. 하웰스는 여러 차례 이 재산을 되찾으려 했으나 지역 의회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디스크는 11만 톤의 쓰레기 아래에 묻혀 있어 이미 비트코인의 묘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많은 잃어버린 비트코인의 배후에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잊혀진 비밀번호, 손상된 지갑, 그리고 암호화폐를 비밀리에 떠난 채 사망한 투자자들. FTX 사건은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금융사기 사건 중 하나라고 불리며 이 파문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근 FTX 공동 창립자인 게리 왕은 11월 20일 뉴욕 법정에서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그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옥에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특히 그는 일주일 후에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가리가 샘 뱅크맨, 프라이드, SBF를 지목하고 엘라메다 리서치가 FTX 고객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몰랐으며 그가 코드를 작성할 때 SBF가 이를 이용해 고객 자금을 훔칠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무관하다는 주장은 의문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키프로스 증권 규제기관은 FTX 유럽에 대한 중지 기간을 연장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키프로스 증권거래위원회 CICC는 FTX 유로프에 대한 금지 조치를 4번째로 연장했으며 그 중지 기간을 2025년 5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FTX EU는 서비스 제공, 신규 고객 수용, 광고 게시 등을 할 수 없지만 기존 거래는 완료하고 고객에게 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금지 조치는 2022년 11월 FTX가 미국에서 파산한 후 시작되었으며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 기관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CYSEC는 FTX 유로피의 라이선스를 중지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FTX 유로피 현재의 투자 및 규제 시장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So there's a strong chance that Gary won't get any prison time or he'll get very little. And this is an extraordinary case with a $10 billion loss amount or whatever it is. 현재 FTX 유로피은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졌으며 더 이상 FTX의 일부가 아닙니다. 스위스의 스타트업 기업인 디지털 SSAG는 나중에 FTX 유럽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2021년 3억 2,300만 달러의 FTX에 인수되었습니다. FTX 재편성 팀은 인수 자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인수 가격이 심각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래 소유자에게 반소당했습니다. 올해 2월 FTX는 FTX 유럽을 327만 달러의 창립자에게 되팔기로 합의했습니다. FTX의 옛 영광은 암호화 거래 플랫폼의 보안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으며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이 암호화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규제가 더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업계의 위기 속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 CCTV 경제 채널의 경제정보연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역사적인 최고치에 도달하며 한때 7만 5천 달러에 달했으며 상승폭은 8%를 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고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7일 미국 대선 개념의 밈코인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중에서 트럼프는 24시간 동안 45.94% 이상 하락했고 보데는 24시간 동안 36.4% 이상 하락했으며 마가는 24시간 동안 56.6%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세계 부호 목록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어제보다 209억 달러 증가하여 2,856억 달러에 달했으며 단 하루 증가율은 7.89%입니다.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2,235억 달러, 오라클 창립자인 레리 앨리스는 2,208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블룸버그 ETF 분석가인 에릭 발추나스에 따르면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어제 역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며 거래액은 4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11월 FOMC 회의가 오늘 시작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원들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ME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이 결정을 내릴 확률을 99.2%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